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죠. 인터류킨 1 베타, IL-1B 유전자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이게 2006년에 나온 논문인데요. 휴먼 몰레큘러 제네틱스 저널에 실렸습니다. 이 연구를 통해서 유전자 염기 서열의 작은 차이, 그러니까 SNP 하나하나가 실제 유전자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, 그리고 그 영향이 주변 서열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달라지는지 이런 걸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. 네, 맞아요. 이게 유전자 연구를 할 때 개별 SNP, 그러니까 단일 염리 다형성 하나만 딱 떼서 보는 것의 한계를 좀 보여주는 연구입니다. 사실 여러 SNP들이 같이 묶여서 유전되는 패턴, 이걸 이제 하플로타입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하플로타입이라는 맥락이 왜 중요한지, 특히 유전자 기능을 조절하는 그 프로모터 영역에서 말이죠. 그걸 잘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마 복잡한 유전학 연구나 질병 관련 연구 결과를 보실 때 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지? 하고 궁금했던 분들께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연구진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진행했나요? 아, 네. 다양한 인종 그룹에서 한 25명의 IL-1B 유전자 서열을 쭉 분석했어요. 특히 그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볼륨 조절기 같은 프로모터 영역에 집중을 했고요. 여기서 기능적으로 좀 중요해 보이는 SNP 4개를 찾아냈습니다. 논문에서는 B4, B10, B14, B15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아, 그 4개가 핵심이었군요. 네. 그래서 이 4개 SNP가 실제로 유전자 발현 실험, 그러니까 리포터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기능적인 활성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. 그리고 이제 특정 핵단백질들이 이 부위에 잘 결합하는지 보는 실험, EMSA라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진행했습니다. 이 SNP 하나의 효과가 그 자체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맞습니다. 바로 그겁니다. 그 4개 SNP 중 하나의 효과가요. 그냥 고정된 게 아니라 같은 염색체 위에 있는 다른 3개 SNP가 어떤 버전, 그러니까 어떤 대립 유전자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하플로타임 맥락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죠. 와, 잠깐만요. 그럼 같은 유전자 변이라도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? 오,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정확해요. 예를 들면 그 B15라는 SNP가 있어요. 마이너스 30일 위치에 있는 건데 이 SNP의 두 번째 대립 유전자, 즉 버전 2는요. 혼자 했을 때는 유전자 발현을 좀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어요. 근데요, 바로 근처에 있는 B14, 이건 마이너스 511 위치인데 이 B14 SNP에도 같이 두 번째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까 그 B15의 두 번째 대립 유전자가 오히려 유전자 발현을 아주 강력하게 증가시키는 거예요. 와, 완전히 반대 효과네요. 그렇죠. 놀랍죠. 이게 마치 팀 동료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수의 역할이나 능력이 달라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이 B15랑 B14는 서로 굉장히 강하게 연관되어서 함께 유전되는 경향, 즉 연관 불균형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상호작용이 실제 우리 몸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거죠. 정말 흥미롭네요. 그럼 다른 SNP 예시도 있었나요? 네, 또 다른 예로 B4라는 SNP가 있습니다. 마이너스 3737 위치인데요. 이건 단백질 결합 실험에서는 대립 유전자 간의 차이를 보였어요. 그런데 주변의 다른 SNP들이 전부 첫 번째 대립 유전자, 그러니까 버전 1일 때는요. 이 B4 SNP 버전 차이가 유전자 발현량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.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B14과 B15이 둘 다 두 번째 대립 유전자, 버전 2인 그런 맥락에서는 이 B4의 두 번째 대립 유전자가 유전자 발현을 확연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. 아하. 그러니까 정말 개별 SNP의 기능이라는 게 그 주변 서열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결정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들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연구진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4개 SNP로 구성된 주요 하플로타입들, 그러니까 이 SNP들의 팀 조합들이 실제 인구 집단에서는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조사했어요. 백인이랑 아프리카계 미국인 집단을 대상으로요. 결과가 어땠나요? 이것도 흥미로웠을 것 같은데요. 네, 아주 흥미로웠습니다. 이론적으로는 2의 4승이니까 16가지 조합이 가능하잖아요. 그런데 놀랍게도 딱 4개의 주요 하플로타입이 두 집단 모두에서 거의 대부분 98% 이상을 차지했습니다. 16개 중에 4개만 주로 나타난다는 거군요. 네.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 주요 하플로타입 4개의 빈도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꽤 컸다는 거예요.
예를 들어서 B10은 첫 번째 버전이고 B14, B15는 두 번째 버전인 하플로타입 1122 조합 있잖아요. 이게 아프리카계 미국인에서는 가장 흔했어요. 거의 46% 정도. 근데 백인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었습니다. 한 6% 정도였어요. 와, 빈도 차이가 엄청나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실험실에서 이 1122 조합이 다른 주요 하플로타입들보다 IL1B 유전자 발현 활성을 더 높게 보였다는 점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이런 하플로타입의 기능 차이랑 또 집단 간의 빈도 차이가 어쩌면 염증 관련 질병에 대한 민감성이 인종 그룹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. 네,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 연구가 바로 그런 점을 시사하는 거죠. 염증 반응의 차이나 관련 질병 감수성의 인종 간 차이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IL1B 유전자처럼 중요한 유전자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저 개별 유전자, 변이, SNP 하나만 봐서는 전체 그림을 놓칠 수 있다는 거네요. 그 주변 유전자 서열과의 조합, 즉 하플로타입이라는 맥락 속에서 실제 기능이 결정된다는 점,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따라서 유전자 변이랑 질병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할 때 특히 다양한 인종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이런 하플로타입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. 그래야 더 정확하고 의미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단순히 특정 변이가 있다 없다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거예요. 네,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유전자 변이의 개는이 이렇게 주변 맥락에 따라 달라지고 또 인구 집단별로 그 분포나 의미까지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가 현재 몇몇 유전자 마커만 가지고 개인의 질병 위험을 예측하거나 소위 맞춤형 치료를 개발하려는 접근 방식이 과연 얼마나 정확하고 충분할 수 있을까요? 어쩌면 우리가 아직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더 넓은 범위의 유전적 혹은 환경적 상호작용이 우리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